음, 안녕하십니까? 민터. 이, 팔렉스입니다. 음, 오늘은 이, 제가 담낭 수술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담낭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사람의 자기 가슴과 복부를 찍고 수술 도구들을 넣어서 장기를 떼야 되는데 그걸 결정한다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낭 수술을 결심하기까지는 쓸개의 담석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이 적어도 3번에서 5번, 많은 사람은 10번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석 때문에 첫 번째 쓰러진 것은 2020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때 비타 500 작은 거 한 병을 마시고 심장과 머리가 갑자기 미치도록 아픈 겁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틀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러고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한 해 또 고기를 먹고 나거나 피자를 먹고 나거나 또 어떨 때는 그러고 이제 누가 고기 뷔페를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점심 때 고기 뷔페를 먹고 내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쏜다고 해가지고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를 고르는데 머리가 눈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계산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는데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러고 땅바닥에서 한 10분 신음하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셨는데 오른쪽 상복부가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저는 그때쯤 돼서는 이미 내과에서 초음파로 담석이 있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담석증으로 이제 깨달은 다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화가 됐다 안 됐다 소화가 됐다 안 됐다 이랬기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지는 못했는데 그 사과 주스 한 잔 마신 게 그날 밤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상복부에 통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에다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119 타고 응급실 가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은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는 거 무료입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응급실 못 들어갑니다.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카드를 요구합니다. 기본 시작이 9만 원이고 응급실을 나왔을 때
총 비용이 2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한 20만 원 돈 나왔어요. 한 12시간 있었는데 사람 쓰러졌다고 해서 119 가고 그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4번, 5번 있고 나서야 이제 담낭 절제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담낭 절제술을 하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CT 검사를 하고 호흡기 소화기내과 과장님으로부터 수술에 대한 확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일자를 잡게 되죠. 수술일 3일 전에, 이틀 혹은 3일 전에 PCR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을 앞두고 PCR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담낭을 떼야 되는 사람이 담낭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인천 부평에 있는 세림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격리 병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난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인천에 있는 병원이라는 것만 들었지, 아니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라는 것만 들었지, 가고 보니까 부평 세림병원이더라고요. 거다 나를 집어넣었는데 꼬박 8일을 격리당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몸이 회복되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수술할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 예약을 잡고 PCR 검사를 합니다. 근데 양성이 나온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아니, 격리 해제를 받고 나와서 검사를 받아서 지금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양성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격리 해제를 받고 완치가 된 사람도 전파력이 상실된 상황 속에서도 PCR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지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격리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보건소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그것을 그대로 병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일자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내 팔을 만세를 시켜가지고 양쪽 팔을 묶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코에다가 무엇을 씌우더니 무슨 가스를 맡게 하더군요. 가스를 맡았는데 한 번 맡으니까 마취가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한 번 가스를 더 주입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들이 저를 깨웁니다. 수술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아니, 개복수를 한 사람을 갖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휠체어에 타라는 거예요. 이런 병원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병원이 웃긴 게, 아니 수술하는 병원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갖고 간호사 2명이 휠체어에다 태워갖고 그 대각선으로 된 계단 없는 비탈길로 된 그 계단을 2층이나 올라가서 3층에다가 2층이 수술실이었고 3층이 병동이었는데
3층에다가 올려놓더니만 병실에다 집어넣더군요. 참고로 여러분들 회복실은 최하 2인실 이하로 잡으세요. 이상으로 잡으세요. 저는 6인실 잡았는데 사람들로 인해 당신의 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꼬박 금, 토, 일, 월 3박 4일을 거기서 있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만은 그 병실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또 하루하루 입원해 있으면 병원비가 놀랍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퇴원을 결심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병동에 있는 동안에는 6인실에 있는 그 양아치들 때문에 없는 병도 더 생기더라고. 추운 겨울인데 작년 12월 달에 수술했거든요. 바깥문 쪽에 자리 잡은 침상에 내가 있었는데 문을 똑바로 닫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데 문을 안 닫고 나를 감기 걸리게 한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 보호자가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 남자 환자하고 그 보호자 여자하고 빨리 사망하길 바랍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수술한 지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2주까지는 수술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배 가죽도 땡기고 가슴 가죽도 땡기고 심장도 툭툭 찌르고 맹장도 툭툭 찌르고 왜? 복부에 하나, 가슴 쪽에 2군데 5cm 정도의 작은 구멍에 3개를 내서 거기다 시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장기들을 파고 들어가서 갈비뼈를 파고 들어가서 쓸개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술 도구들에 의하여서 내 많은 장기들이 손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회복된 게 지금 한 3주 만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면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강경 수술이 쉽다. 쓸개 담낭 제거 수술은 누구나 받기 때문에 가벼운 수술이고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다. 다 뻥입니다. 진짜 죽습니다. 오죽했으면 수술 끝나고 과장이 나를 잠깐 미팅을 했는데 나보고 인상 쓰지 말래. 아니 지금 수술 끝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인상 쓰는 거지. 인상 쓰지 말래. 그런 의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나를 수술시켜줘서 감사드려요. 거기는 수율이 신일병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율이 신일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수술해봤기 때문에. 정말 열악해요, 병원이. 정말 신일병원은 그런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환자가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되는 게 그게 목적 아닌가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환자를 생각한다면 병원 시설을 정말 개선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 의사분들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담석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담석 있을 경우에 자연 배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민간 요법들이 있는데 저도 물론 시행해 봤습니다. 그거 함부로 따라하다가 여러분들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담석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담석으로 인하여서 담석증이 발발한 경우에는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담낭을 떼어내야 돼요. 담낭을 떼어내도 음식을 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봐왔던 그런 변이 아니라 묽은 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묽은 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개월 지나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쓸개에서 이제 담즙을 배출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럼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소화시키냐? 간에서 담즙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담낭에 축적했다가 쏴주는 건데, 담낭이 없으면은 간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음식을 소화시켜 주게 됩니다. 단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사람은 음식을 잘 씹어 드셔야 되고 또 음식도 가려 드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얼마든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제가 아직 샤워나 목욕을 못하고 있어요. 한 달 병원에서는 해도 된다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목욕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원래 마이클 잭슨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원래 이 담낭 제거 수술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한 겁니다. 담석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완벽히 이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쓸개가 있던 자리가 아직도 좀 통증이 있어요. 쓸개를 떼어내면은 담석증으로 인한 통증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와 유사한 통증이 있어. 이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3주 정도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식생활 개선과 또 좀 더 시간이 흘러볼 때까지 지켜보면서 또 다른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있지 않나 알아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석증은 담석이 있는 걸 발견한 것에 있어서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연치 않게 내가 담석이 있는 거를 내과에서 발견을 했는데 언젠가 그것이 담석증으로 발발을 했을 때는 항상 그것이 재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를 담당 수술했던 내과 의사님이 내 담낭에서 나온 담석을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서 나한테 주셨어요. 땅콩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커피 땅콩 아시죠? 커피 땅콩 주변에는 이렇게 돌기가 있고 커피 땅콩 자체가 약간 갈색을 띠고 있죠. 그것과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담관을 자꾸 막는 거예요. 담즙을 배출할 때 그 담석이 담관을 통해 나오려고 같이 빨려 나오다가 담관을 막는 거예요.
담관은 1cm도 안 되고 몇 밀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땅콩 크기의 반 정도만 담석이 자라 있다고 해도 당신이 담석증으로 말미암아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빼려고 자연요법을 시도했다가는 담관을 막아서 당신 쓸개가 터져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